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제 방에서 인사드리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지난번 블랙디테일 1주년을 기념해서 시청자님의 차량을 제가 직접 광택과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모두 담은 영상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1월달에 공지를 올렸었고요. 약 30분가량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첨되지 않았던 지원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딱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차주님과 일정 조율 끝에 2월 초에 촬영을 했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이 나가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먼저 대상 차량은 검정색 카니발 차량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 차량이죠. 그래서 이 차를 결정하기 전까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차가 뭔지 따지기보다는 어떤 분인지,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을 때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차가꿈을 좋아하는 분인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강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의 풀 디테일링 영상하고는 약간 다르게요. 작업을 하기 전에 차주님과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변신이 된 자기의 차를 처음 보는 그 차주님의 리액션까지도 영상 끝에 담았으니까요.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주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보시죠.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차주분 잠깐 모셔서 인사도 하고 차에 대해서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주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남양주 진접에 살고 있는 그 인터넷 아이디는 검정사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블랙 디테일을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 예. 되셨어요. 원래 평소에 그 셀프 디테일링을 원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웬만한 용품은 저도 가지고 있고 네. 그 집 앞에 있는 그 셀프 세차장 회원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생각으로 그 블랙 디테일 1주년 이벤트에 응모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세차를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배울 점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용품 그 사용기라는 그런 걸 올리시는 거 보고 나도 저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계속 보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1주년 이벤트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차도 한번 응모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차를 지금 사서 운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이제 4년 넘었고 5년째 들어갑니다. 5년째 되고 네. 있고요. 검정색 카니발,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차를 그 선택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추첨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총 한 30분 정도의 분이 응모를 해주셨고, 그 이메일을 다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스스로 차가꿈을 하시는 분, 그리고 내 차를 정말 아끼시는 분을 중점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멋있는 차들, 비싼 차들도 많았고 정말 좋은 차들도 많았지만,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이분은 정말로 내 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은 분이구나 라고 느껴서 제가 뽑게 됐습니다.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오늘 처음 만나서 뵀는데 실제로 스스로 셀프 디테일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차를 보니까 차에 대한 애정도 되게 있으신 분이어서 이게 참 좋은 분을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차를 간단하게 보면서 다음 얘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렵겠죠. 제가 이 차를 보면서 차주분께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평소에 이런 거 좀 신경 쓰였던 뭐 스크래치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뭐 사고가 났었다든가 이런 이력들을 제가 알면은 작업할 때 좀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혹시 뭐 신경이 많이 쓰였던 스크래치랑 사고 이력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뒤 트렁크를 이제 교환을 하고 네. 뒤 핸달을 이제 접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한번 뒤쪽에 네. 뒤쪽에 사고가 나서 뒤 트렁크는 교환을 하셨고 핸더 쪽도 뭐 교환 접합을 네. 하셨다. 네, 그런 게 있었고 혹시 뭐 특별하게 막 신경 쓰이는 스크래치 같은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 보면 이제 네. 그 차 사고 한 열흘이나 됐나? 네네. 누가 이렇게 법 박아놓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볼까요? 이쪽. 아, 예, 이쪽에 네. 펜다 쪽에 예. 지금 보면은 붓펜으로 이렇게 칠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다 까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세차할 때마다 보이고 신경 맞아요. 쓰여서 그래서 그냥 안 보이게끔 칠한다고.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예. 그러면 칠이 완전 다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녹 방지도 그렇고 네. 미관상 좋지 않으니 일단 터치업할 정도만 해놓으신 거고. 네. 네. 보면 전체적으로 뭐 관리를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 여기저기 스크래치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작업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일단은 제가 차량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차의 도막, 그러니까 도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도막 측정기를 갖고 왔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상으로만 봤습니다. 아, 예. 이게 말 그대로 차량의 이제 도장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보면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숫자만큼 지금 도장이 이만큼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국산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에서 120 네. 왔다 갔다가 이제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그거보다 숫자가 많이 나오면 좀 두꺼운 거고요. 두껍다는 얘기는 재도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100보다 아래 닿으면 도막이 좀 얇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넷부터 해볼게요. 38. 이 정도면 140. 이렇게 139. 본넷 쪽은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두꺼워서 오히려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스크래치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펜더 쪽은 159. 조금 여기는 펜더 쪽은 조금 두꺼운 편이고 209. 전체적으로 조금 출렁이긴 하는데요. 도막이 얇진 않아요. 보면 확실히 이 앞문 뒷문에 네.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두껍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서 접합을 하면서 재도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도장 위에 하나를 더 얹는 꼴이라서 좀 두껍게 나오는 겁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트렁크 쪽은 아까 교환. 사고가 나서 교환을 네. 하셨다 그랬는데 보통 교환의 경우에는 도막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한번 찍어볼게요. 151.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까 200 몇 나왔던 거에 비해서 얘는 플라스틱. 예. 얘는 95.6. 여기는 조금 얇네요. 그러니까 재도색 하신 분이 도료를 조금 아끼셨나봐. 비싸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조금 불규칙한 정도가 좀 심해요. 왜냐면 사람이 칠하는 거는 아무래도 기계보다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203. 그러니까 왜 공장에서 나오는 본 도장이 제일 좋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게 도료도 좋은 도료지만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균일하게 잘 뿌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일 본 도장이 제일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도막을 전체적으로 찍어봤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사고가 났던 이제 예. 뒤 휀다 쪽은 도막이 굉장히 두껍게 나왔고요. 교환을 하셨다는 그 트렁크 쪽은 조금 낮은 네. 90몇도 나왔고 조금 불규칙했지만 얇은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트렁크 쪽 그 얇았던 부위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재도장을 했다 그래서 광택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주님께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어느 정도로 제가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를 여쭙고 싶어요. 이거는 제 욕심이기도 한데 제가 우리가 이제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자를 때도 저는 짧게 잘라주세요. 저는 뭐 다듬어만 주세요. 이런 식의 주문을 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광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 크기만 보고 색깔 보고 얼마입니다. 가격만 얘기하지 어느 정도를 작업을 할지는 차주분하고 논의를 하지 않아요. 예. 물론 차주분께서 모르시는 분들은 스크래치가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크래치를 많이 없앤다는 건 그만큼 도장을 많이 깎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도장을 깎아내지 않고 스크래치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차가 아니잖아요. 네. 차주님의 차고 여기 있는 도장까지도 다 차주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허가를 받고 네. 제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이게 결과니까 이대로 그냥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물론 감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 하라는 거야. 근데 그냥 수치적으로 만약에 100%를 다 없앤다를 기스를 100%를 다 없애는 게 제일 많이 깎겠죠. 그쵸. 그리고 조금 없애는 거는 덜 깎겠지만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저한테 특별히 주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뭐 저는 이런 광택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네, 모르시죠. 네. 그냥 디케님께 그냥 네. 저한테 맡기고. 이제 맡겨서.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차를 그러면 몇 년 정도 더 타실 계획이세요? 최소 10년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지금 사신 지가 5년 되셨으니까 최소한 앞으로 5년은 더 타실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 5년 안에 뭐 또다시 광택을 내실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네. 또다시 광택을 맡기실 일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앞으로 5년 이상은 더 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차를 5년 동안 더 탄다라고 내 차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한테 차를 맡기시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작업이 이제 끝나기 하루 전에 네. 만약에 수요일 날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화요일쯤에 연락을 드릴 거고 제가 중간중간에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언제쯤 오시면 될 것 같다라든지 여기는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라는 거를 차주분한테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아유, 많으셨고요. 차 이제 드릴 때 네. 제가 드릴 때 다시 한번 뵙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차주님과 인사를 하고 이제 폴리싱을 위한 전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휠과 타이어 클리닝은 일단 넘어가고요. 바로 차량 전체에 고압수를 뿌려주겠습니다. 휠 타이어 클리닝을 최초 전처리 단계에서 하면 이후에 폴리싱을 하는 과정에서 분진으로 인해서 다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을 시공하기 전에 다시 세차를 하는데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수가 정말 좋은 프리워시인 거 아시죠? 천천히 꼼꼼히 뿌려주는 고압수만으로도 대부분의 큰 오염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전체에 스노우폼을 뿌려주었습니다. 사용한 폼 샴푸는 발레프로의 pH 뉴트럴 스노우폼이고요. 아카시아 꽃향기가 나는 순한 중성 폼 샴푸입니다. 스노우폼을 뿌려주고
약 5분 정도 대기해 주었습니다. 고압수로 거품을 모두 걷어낸 다음에 본세차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사용한 샴푸는 맥과이어스의 워시 플러스입니다. 샴푸 안에 미세한 연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의 클리닝과 더불어 왁스층 제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고 미트에 샴푸를 일정량 짜준 다음 미트질을 해줍니다. 한 판 정도 미트질을 해준 다음에는 호스로 미트를 씻어주고 다시 새로운 판을 닦아줍니다. 거품이 말라버리면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 거품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뿌렸을 때 발수력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아 왁스층이 효과적으로 제거된 것 같습니다. 탈지 세차를 마친 다음에는 철분 제거제를 이용해서 철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카텍트의 철분 제거제를 사용했고요. 압축 분무기를 이용해서 차량 표면 전체에 철분 제거제를 뿌려줍니다. 보통 차 한 대에 1리터 정도가 소모되고요. 이 차는 사이즈가 커서 한 1.3리터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도포하고 5분 정도 기다린 다음 고압수로 헹궈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잉이 남았는데요. 클레잉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니트릴 장갑을 낀 손으로 표면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상부 쪽에는 오염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차량 하부 쪽에는 우둘두둘한 감촉이 느껴져서 하부를 집중적으로 클레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잉을 하면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불가피한 만큼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지를 체크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택 작업을 위한 전처리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처리 과정에 대한 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잉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고압수를 한 번 더 뿌려주고 압축 공기와 드라잉 타올을 이용해서 차량의 물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자, 이제 차량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스크래치가 많이 보였고요.
본넷 양쪽에는 아주 강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데칼을 제거하면서 생긴 상처였더군요. 조수석 팬더 하단에는 붓펜으로 터치업한 자국이 보입니다. 완벽하게 복원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완화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스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고 깊어 보이는 상처들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차주님께서 캠핑을 다니시면서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기스들은 그 깊이가 아주 깊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깊은 상처들은 일반적인 폴리싱을 하는 것보다는 사포를 이용해서 샌딩을 먼저 해주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손으로 핸드 샌딩을 해줄 거고요. 샌딩을 하기 위해 3인치 어플리케이터를 준비하고 미르카 폼 샌딩 페이퍼를 붙여줍니다. 가장 먼저 본넷 양쪽에 있는 깊은 상처가 있는 부분을 샌딩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부위에 물을 약간 뿌려주고 직선 방향으로 샌딩 페이퍼를 문질러 줍니다. 어느 정도 문질러 준 다음에 타올을 물기로 닦아주면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요. 하얗게 광이 죽은 모습에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폴리싱을 하면 다시 광이 살아나니까요. 한 번의 샌딩으로는 아직까지 스크래치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샌딩을 하기 전에 도막 측정기를 이용해서 충분한 클리어층이 남아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측정 결과 120 마이크론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샌딩 작업을 반복하시되 얼마만큼 연마를 할 것인지는 작업자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스크래치를 지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5년 이상을 더 타야 하는 차량이기에 너무 많은 클리어층을 깎아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샌딩 끝에 아주 깊은 기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 쪽 핸더 위쪽에도 아주 깊은 스크래치가 있어서 샌딩을 해주었습니다. 샌딩을 할 때는 극소 부위에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한 힘으로 문질러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어 도어 쪽에는 아주 깊은 기스가 넓은 부위에 퍼져 있었는데요. 측정 결과 다행히 샌딩을 할 수 있을 만큼 도막은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심한 곳은 2000방 샌딩 페이퍼로 시작해서 3000방으로 마무리를 해주었으며 아주 심하지 않은 곳은 3000방만으로 샌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자글자글한 스월 사이에 아주 깊은 스크래치가 함께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런 스크래치를 샌딩 없이 폴리싱만으로 제거하려면 굉장히 많은 반복 작업이 필요하고, 아시다시피 반복적인 폴리싱은 마찰에 의해서 도장면에 많은 열을 가하게 됩니다. 도장면에 너무 많은 열이 가해지게 되면 도장이 벗겨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샌딩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샌딩에 대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만 해당되는 말이겠죠. 조수석 쪽에는 앞문부터 뒷문, 휀다까지 이어지는 아주 길고 깊은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고 보이는데요. 워낙 깊은 스크래치였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겠지만 샌딩을 해주었습니다. 샌딩을 마친 결과를 볼까요? 차량의 깊은 스크래치가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가장 상태가 안 좋았던 조수석 쪽 핸더 하단부입니다. 차주분께서 터치업을 하셨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표면이 아주 거칠고 주위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표면을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 2000방 샌딩 페이퍼를 통해 샌딩을 해주었고요. 이어서 3000방 샌딩 페이퍼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타올로 물기를 닦아내고 결과물을 체크하고 도막 측정기를 통해 충분한 도막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가끔 도막 측정기 없이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0.1mm도 되지 않는 도장 두께를 육안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칠흑과 같은 산속을 불빛도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샌딩이 끝나면 양모 패드와 커팅 컴파운드로 해당 부위를 커팅해줍니다. 샌딩을 상대적으로 고운 3000방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한 번의 커팅만으로도 거의 모든 샌딩 데미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버핑을 하고 나니 벌써 광이 많이 살아난 게 보이시죠? 이어서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폼패드와 피니싱 컴파운드를 조합하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모습에서 샌딩 후 폴리싱을 거친 마무리 모습입니다. 비록 터치업 페인트를 바른 곳은 약간 티가 나지만 야외에서 봤을 때는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네요. 자, 이제 본넷부터 본격적인 폴리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커팅에는 루페스 LHR15 마크3 폴리셔와 레이컨트리 로우 린트 울 패드, 컴파운드는 3D 카케어의
ACA500을 사용했습니다. 국산 차량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강한 조합이긴 한데요. 워낙 깊은 스크래치가 전체적으로 많았고 ACA500 컴파운드가 강한 커팅력 대비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남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강한 커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반경을 작게 쪼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약간의 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까 집중적으로 샌딩을 했던 본넷의 끝쪽을 폴리싱 해보겠습니다. 샌딩으로 인해 광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가요? 아주 깊은 상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거된 것이 보입니다. 최초 모습에서 샌딩을 마친 후 그리고 폴리싱을 거친 마무리 모습입니다. 3D 카케어의 ACA500 컴파운드는 최근에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커팅 컴파운드인데요. 꽤나 강한 커팅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작업할 수 있는 시간, 즉 워킹 타임이 길어서 작업자가 원하는 만큼 커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간혹 이런 류의 컴파운드를 면이 빨리 뜨지 않아서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면이 빨리 뜨는 컴파운드의 경우 작업자는 더 커팅을 하고 싶어도 오일이 다 소모돼서 작업을 멈춰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기가 좀 많다 하더라도 작업 시간이 긴 컴파운드를 선호합니다. 다음은 운전석 팬더인데요. 꽤나 많은 스크래치가 보이시죠? 커팅 단계를 거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스크래치는 제거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뿌옇게 데미지가 남은 게 확인이 되시죠? 피니싱 단계가 왜 필요한지 설명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샘플이네요. 피니싱 단계에서 사용한 조합은 토크 10FX 폴리셔와 SPTA 오렌지 폼패드, 3D 카케어의 폴리시 플러스 컴파운드를 조합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커팅 단계에서 생긴 데미지가 모두 제거되니 멋진 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필러들과 연결되는 좁은 부위는 같은 조합에 플렉스의 PXE80 폴리셔를 이용해서 작업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 부위의 면적에 따라 알맞은 폴리셔와 패드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로 교환을 하셨던 트렁크 부위는 도막의 두께가 균일하지 못해서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막이 얇았던 트렁크의 좌측을 커팅할 때는 모든 스크래치를 제거하겠다는 욕심은 부리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광도를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래도 전과 후의 차이는 확실하죠.
이 차의 C필러는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이그로시는 스크래치에 아주 취약합니다. PXE80을 이용해서 섬세하게 커팅과 피니싱을 해주었습니다. 작업 중간에 저를 구경하러 찾아오신 구독자님도 계셨었는데요. 구독자님들과 직접 만나 뵙고 디테일링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었고요. 만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선물로 주신 샌드위치와 음료수, 커피 등 아주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모든 폴리싱이 마무리되고 마스킹 테이프를 떼고 나니 그 크기가 야구공보다도 크네요. 자, 이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세차를 해주겠습니다. 최초 전처리 과정에서 생략했었던 휠과 타이어를 세척해주기 위해서 휠 버킷과 각종 브러쉬를 준비합니다. 휠과 타이어의 올바른 클리닝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지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차량 전체를 세차해 주었고요. 구석구석 물기가 남지 않도록 모두 드라잉 해 주었습니다. 시공할 유리막 코팅제는 기온 쿼츠의 퓨어입니다. 퓨어는 기온에서도 프로페셔널 등급의 코팅제이며 업체 시공가가 100만원가량 하는 아주 고급 코팅제입니다. 이산화규소가 함유된 코팅제 특유의 번쩍이는 리플렉션이 인상적인 코팅제입니다. 자, 이제 코팅을 시공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터에 스웨이드를 감싸주고요. 코팅제를 적당량 떨어뜨려준 다음 도포를 시작합니다. 도포가 끝난 다음에는 기다리지 말고 타월 2개를 이용하여 닦아내줍니다. 본넷을 기준으로 4등분하여 작업하였으며 작업성은 크게 어렵지 않게 쉬운 편이었습니다. 버핑을 하고 나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쨍한 리플렉션을 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도장면의 펄감도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포감도 부드러워 손쉽게 도포를 할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작업이 끝난 차를 보고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님 준비되셨죠? 네. 들어가 보시죠.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많이 없애셨네. 네, 여기 여기가 만지면 막 이 오돌도돌하는 게. 그쵸, 거친 면들이 많이 네. 그래도 정리가 됐죠. 예, 애 많이 썼습니다 이것도. 돌방이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거요. 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 돌방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야, 여기 그 기다란 거, 예, 엄청 많았어요. 다 없어졌네. 100%는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지금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맨날 세차할 때마다 느낀 게 예. 이거 닦으면서 아씨 이거 내가 왜 산속을 끌고 다녔을까 하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나. 만 이틀을 폴리싱하고 하루 코팅하고 그랬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만족하신다니 다행이네요. 나중에 뭐 저는 볼빵 같은 거는 이제 제가 뽑힌 예, 터치업 하시면 돼요. 터치하고 하면 되는데 네. 여기 기스난 거. 그러니까 예, 이게 많이 없앤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샌딩 하면서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이 이상 더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차를 오래 앞으로 더 타실 거니까. 그냥 새 차가 됐네, 새 차. 아유, 새 차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차를 관리를 그동안 잘 하셨으니까 그래도 차가 큰 만큼 작업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벤트 응모하기를 잘한 것 같고. 네. 아무튼 사실 뭐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이 차 이쁘게 잘 가꿔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그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그 소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소감이랄 것까지는 없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처음에 차를 이 차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아유, 다행이네요. 제가 이 차를 4년 전에 그 5년 다 돼가는 차지만 네. 딱 받았을 때 와 이게 이 차라는구나라는 걸 딱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근 3일을 작업을 해주신 거 보고 그때 그 새 차를 받는 그 느낌이 네. 지금. 저도 이렇게 큰 차를 혼자 해본 적은 처음인데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봤는데 여러 가지 막 안에 튜닝 막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를 진짜 아끼시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이쁘게 오래오래 예뻐해 주시면서 잘 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기 블랙 디테일도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은 영상 다 그거 구독 알림 해놨으니까.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아이 네. 제가 고생이 아니고 차 광내 주셔서 고생. 아니 엄청 많이 저는 하셨다고.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즐겼기 때문에 저는 항상 즐기면서 하니까 솔직히 즐기지 않으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아유, 뭐 그건 그렇잖아요. 맞는데. 네. 그러니까 예뻐해 주시면서 많이 잘 타주시고 저희 블랙 디테일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기뻐하시는 차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의 감동이 다시 한번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차 사이즈도 컸고요. 그리고 깊은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정에 없던 샌딩까지 진행을 하느라고 작업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순수 작업 기간만 4일이 꼬박 걸렸으니까요. 지난번 그 지바겐을 작업했을 때보다도 정말 길게, 여태까지 제가 풀 디테일링을 했던 차량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된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은 긴 기간이 소요된 만큼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의 차량을 작업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오래오래 기억될 그런 작업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블랙 디테일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에 대한 제 감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컨텐츠 계속해서 이어나갈 테니까요. 다음 기회가 있었을 때에는 나 얼굴에 유튜브 나가면 나 창피해 이러면서 빼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셔가지고 참석을 해주시면 제가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끝으로 결과물 영상 보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re.